자, 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작품은 바로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감기가 걸려서 그러는지 좀 기침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보면 여기는 나오죠. 배경이 6.25 전쟁 전후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상처, 어떤 치유 과정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인 나가 나오죠. 근데 이제 어떤 유고를 발견해요. 참호를 파다가. 근데 이제 누구냐? 이 과거 아버지. 그 다음에 또 어머니에 대한 생각. 이것이 서로 뭐 있다? 중첩돼 있다. 그래서 중첩은 내가 써놨죠? 거듭 겹치거나 포개지면서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다시 과거 회상을 하고 혹은 어떤 환상이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중첩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 증오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민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화해하기까지 갑니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어떤 주인공의 심리 변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제 이런 심리 변화를 뭐냐? 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였냐? 이데올로기 차이로 인한 어떤 갈등 대립. 그리고 아직 그 전쟁의 상흔. 아직 여전히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전쟁의 상흔. 이거를 어떻게 좀 해소하려고 이 작품이 쓰여져 있지 않나라는 게 생각이고요. 그리고 분단 현실의 상처와 극복 이렇게 나오죠. 줄거리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건 전개에 따라 나의 의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나가 어떤 의식이 변화됐냐. 맨 처음에 얘가 이제 참호를 파다가 어떤 유고를 발견을 합니다. 그게 사건이죠. 그때 어떻게 돼요? 얘는 그때까지만 해도 증오했어. 누구를? 아버지를. 그리고 그것도 아버지를 잊지 못하고 기다리는 그 어머니를 어땠어요? 이해하지 못했죠. 이 증오하고 이런 단계. 근데 이제 보면 어떤 노인이 와서 유고를 수습하고 정성스레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간단하게 장례도까지 치러줍니다. 그때 이제 이 유고라고 아버지의 모습이 이렇게 겹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냐? 연민의 감정이 들게 됩니다. 그쵸? 연민이라는 거 여기 있죠?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라는 거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고,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보면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한방눈, 이게 이제 한방눈이 어떻게 보면 화해 용서가 됩니다. 이 끝나고 이 작품에는 안 실려 있어요. 지금은 여기는 안 실려 있어요. 근데 끝나고 한방눈이 내리는데 화해하고 용서하는 거다. 눈 내리는 거. 그래서 그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를 이제 이해하고 용서하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세 단계의 사건에서 어떤 의식 변화가 이렇게 변하게 된다. 그쵸? 싫어했다가 서서히 이해해서 나중에 용서하기까지 되는 그런 부분. 그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철사줄의 의미, 철사줄. 여기 철사줄이 나와. 근데 이 철사줄이라는 거 딱 봐도 차갑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 유고를 이제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어떤 이념의 잔인성, 어떤 이데올로기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 이런 게 이데올로기의 잔인성, 뭐 이런 거죠. 그것을 상징한다. 근데 나중에 이제 노인이 줄을 풀어서 이제 허공에 던지는데요. 그거는 뭐다? 이제 이념, 이런 굴레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자유와 평화를 얻어야 한다는 메시지,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도 이념이 있죠. 뭐 보면은, 그쵸? 요즘 뭐 자유한국당하고 뭐 이렇게 그러지 말고 그런 약간의 뭐 보수 진보 이런 거 넘어서 모든 국민이 이렇게 잘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그것도 이념이니까. 그쵸? 요즘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 서술상의 특징. 이건 이제 1인칭 주인공입니다. 왜 이 나가 나오잖아요. 서술자 나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에서 증오에서 시작해서 연민, 이해, 이게 이제 나오는 거지. 이해, 용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하고 과거하고 이게 중첩이 된다. 그죠? 중첩이라는 부분 아까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위에 보면 거듭 겹치거나 포개어지는 거. 그쵸? 해서 작품을 봅시다. 보면 6.25 전쟁 때 죽은 사람 유골이 발견돼요. 그래서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떤 노인을 데리고 오지만 밝히지 못하고 유골을 수습합니다. 그러니까 현 타올과 어떤 신문지를 가져오고 하나씩 집어들고 지금 정성스럽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죠? 높이고 일일이 이제 선생님 쳐놨어요. 이거는 그래서 보기 편하라고. 그렇지만 이 파일을 줄까 말까 하다가 왜냐면 안 쓸까봐 프린트만 할까봐 이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치도 여기서 이치라는 건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도 여기 이치도 여기지. 이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빨갱이였구만. 이게 이제 빨갱이라는 건 이제 공산주의자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빨갱이란 단어 자체가 좀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유해를 이 소대장은 그러니까 좋게 봐요, 안 좋게 봐요.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죠. 빨갱이를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지휘봉으로 쿡쿡 찌르듯이 이렇게 이게 돌아가시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사계가 물었죠. 어째서요? 아유, 이 빨치산들이 이제 여기 보면 공산 게릴라를 말합니다. 이 빨치산 파르티잔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목에 군인은 안 써갖고 이 사람도 그렇다고 있었으면 그냥 뒀을까? 그러니까 누가 아냐. 서로 죽고 죽이는 판인데. 근데 이제 쭈그려 앉아서 이거 아까 노인이 수습하고 있었죠. 정성스럽게 유골을 소리를 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치느냐? 어허이 대관절. 이제 대관절이란 말이 나오지. 근데 이제 야 내가 요점만 말할 테니 요점만 말하건데 야 죽어서까지 죽어 누군 다음에까지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걸 굳이 따져서 뭐하냐. 죽은 사람이 뭐 알겠냐. 죄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이념대 이데올로기의 이런 대립 이념 대립 이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거죠. 노인은. 그리고 이데에 따른 대립과 갈등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이식도 드러나는데 왜 그러냐면 이 노인의 형이 6.25 때 희생자예요. 그 부분이 약간 드러나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가지고 강하고 무거웠다. 좀 진중하게 얘기를 한 거지. 그죠? 귀중한 물건양 마냥. 그러니까 모두 이 경건함에 좀 입을 다문 거죠. 근데 가늘게 떨렸어. 이게 가늘게 떨린다는 건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건 뭔가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노인의 형님이 6.25 전쟁의 희생자였다라는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희생자여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 원통한 넋이라도 죽어서라도 편히 눈 감도록 해야지. 어떤 동정 연민이 보여주죠. 야,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으니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문질러 몸통에 묶인 뼈 줄 이게 아직도 고통 전쟁에 대한 어떤 고통 아픔 이런 거지. 그래서 완강하게 묶였어. 근데 너무 강하게 묶여있는 이거는 아직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좀 상징하고요. 그 다음 나중에 노인의 손끝에서 풀어졌죠. 이 철사줄 아까도 얘기했지. 이념의 대립이 구속과 폭력 유발한 구속과 폭력. 아빠 옆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철사줄 어떤 구속하고 있는 이념의 잔이 있어. 그죠? 그래서 아까 벌써
허공에 던지는 풀었잖아요. 이제 자유와 평화를 얻어야 한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끈질김과 냉혹성 시퍼렇게 아직도 이 인연 갈등은 아직도 잔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 어떤 다만 인연만 다를 뿐 서로 죽고 죽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가 아까도 얘기했지? 허공을 향해 던지는 순간 갑자기 꺼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갑자기 어머니가 나와. 그리고 하얀 물사발이 나와. 이 물사발은 뭐냐, 이게. 물사발. 이렇게 놓으면은 물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잖아. 언제 이렇게 빌 때, 무사히 돌아오기만 이렇게 빌고 있을 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담배를 하나 물죠. 과거를 지금 이제 한번 떠올려 보려고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피행연기증이 일어났는데 여기서부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얘가 여기서부터 어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오죠. 그래서 강변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흔들리고 어머니 죽은데 그때 한 산에 이게 아버지지 아버지. 그래서 이 학생복 차림 영락없는 아버지였지. 그래서 지리산인가 어딘가로 하나 떠나갔다라는 건 아버지가 어떤 팔치산이었다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거 이제 자세히 보려면 이제 태백산맥 같은 거 작품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놀란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근데 모래바지로 어머니가 찍어놓은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만,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 혼자 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아버지는 발꿈치만 뒤따라오고 있다는 거 지금 어머니 홀로 살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떤 환상을 보고 있는 부분. 그쵸? 아까 저 앞에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환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관 대신에 신문지를 싸서 묻어주고 봉분까지도 만들어줬어요. 어떤 무덤 형식까지 다 맞춰줬죠. 그리고 음보 이제 북어 내놓고, 야, 너희 두 놈 때문이다. 왜? 얘 둘이 참업하다가 어떤 유골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기울이고 또 이제 술이 이제 받았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또 이제 과거 회상으로 넘어가죠. 어머니가 얘기한 저것 봐라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언젠가는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오는데 아버지도 때가 되면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거지. 그래서 저마치 웬 사내가 있었는데 아버지겠지. 동여맨 채 팔목에 절사목 다 있죠. 이게 지금 유골하고 동일시 시키고 있는 거지. 그죠? 응시하고 그리고 겁에 질려 있었고 총성이 올렸고 앞에 꼬꾸라졌다. 어떤 과거에 지금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거고요. 그죠? 회상 플러스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뿌옇게 싫어 다시 돌아왔죠. 아버지는 어디 있냐? 아버지도 홀로 이렇게 이 전쟁의 상처를 가진 존재이지 않냐? 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이제 중량 나왔죠? 근데 이 앞에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닫아버리자. 아들이 휴가를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가 밥을 차려줄 거 아니야? 집에 갔으니까. 밥을 차려주는데, 어머니가 얘기를 해. 야, 알고 보니까 오늘이,
아버지 생일이다. 그러니까 이 나가 어땠어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죽었다고 이제 그만 기다리시라고 막 하면서 어머니랑 막 뚜작뚜작뚜작 싸워요. 근데 이제 그 장면이야. 그게 있고 나서 봐봐.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아버지로 인해 나와의 갈등을 벌인 후. 이게 이제 이거야. 이 내용이야. 아버지 죽었다. 근데 눈물을 안 비치던 사람이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내 유년 시절에 나를 쏘아보고 있었던 한 사내. 이게 아버지잖아. 근데 어떻게 그리고 있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죠? 그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증오스러운. 근데 이제 어머니는 뭐야? 늘 내 곁에 있었고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까마득하게 손이 닿지 먼 곳으로 자 자꾸만 밀려나고 있는 것인가를 말이다. 얘는 뭐다? 이제 부인도 아는 거예요. 어머니도 이제 남편을 만나느니 이제 어려워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뭐다? 아버지의 귀환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점차 어머니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25의 세월이 이 어머니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뭐야? 얘도 어머니를 그래도 나름 효자인데 푹 숙이고 있었죠. 그래서 미역가닥이 여기서 국그릇 속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왜? 누구의 생일상?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의 생일상을 차려준 거죠. 이제 뭐야? 이제 노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다시 이제 뭐야? 여기서부터 과거의 상에서 현실로 돌아와요. 아까 마을에서 노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다시 이제 노인을 데려다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을 내리고 있지. 이게 눈이 바로 아까 말했지만 어떤 화해, 용서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옮길 때마다 쩔렁거리면 소리를 내고 이게 이제 전쟁의 어떤 나쁜 것들이죠. 부정적인 것들. 총구의 속성, 어둠의 깊이, 어떤 어떤 대립 갈등 그런 거죠. 까오 이거 까마귀들 약간 불길하고 나쁜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그죠? 근데 이 눈발 속에서 꾸물거리는 놈들, 이 불길함. 근데 웅크리고 있는 몸을 우중에 소리 들었다. 그게 아버지였어. 이게 또 손발이 묶인 아버지가 있다가 돌아놓으면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낮은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라는 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몸집이 크고 불길한 새들이 까마귀들이 펄렁거리며 날개짓과 꾸물거리는 모습이 오랫동안 지켜봤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뒷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눈들이 이제 하염없이 내리고 있어. 한방눈들이. 그죠? 모든 것들, 이 눈이 이 눈이 여기서 뭐냐면, 이게 검고 까만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을 다 뭘로 해, 눈이. 하얗게 덮어줘요. 하얗게. 그죠? 이 하얗게 다 마치 지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검은색이라든지 이런 검은 들판. 이런 것들이 다 뭘 상징했어? 어떤 아픔, 민족 분단의 현실, 이런 거잖아. 이런 것들을 눈들이 이렇게 척척 쌓이면서 다 지워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화해를, 용서를 상징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쵸? 자, 그럼 이런 특징들을 보면 현재와 과거 교차에 충분히 봤죠? 그다음 상징적 소재, 철사줄이라든지, 그러죠? 어떤 아까 여기 나오죠? 쇠붙이, 총구, 이런 것들. 그리고 과거에 이게 중첩이 된다. 이중구조로 좀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비극적인 분단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